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나서면서 나홀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0.15% 상승했고 코스닥은 0.49%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업종들이 상승한 것이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세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8%, S&P 500 지수가 0.85% 올랐고요. 나스닥이 0.82%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월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요. 예상치 17.5의 2배가량인 34.3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8월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달 대비 0.4%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회복을 해준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됐고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올랐습니다. 옥시덴탈 덴트롤리움이 페트롤리움이 8%, 데빌 에너지가 7%, 엑슨모빌이 3%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런 이슈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 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부터 명신산업까지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대, 비트컴퓨터 26%대, HLB와 명신산업이 각각 22, 21%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지금은 약간 손실권에 있고요. 거의 3%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한라홀딩스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7%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난티도 12%대 두 자릿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양과 레인보 로보틱스, 심텍은 좀 손실 보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와 심텍이 좀 최근에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하는 모습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가장 최근에 편입됐던 현대건설 매수가 54,000원, 드디어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1%대 지금 약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기 전에 문자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 포트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0.8%라는 큰 폭의 상승률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계속 혼조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세나 허리케인 아이다 이 문제로 좀 혼조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다음 주 추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거래도 없고 재미가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좀 작정 세워볼까요? 예, 오늘 시장의 흐름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양 시장 모두 5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21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이 깨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된다라면 추석 연휴 부분들 때문에 좀 쉬어간다, 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거래일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현선물의 동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 있어 전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단기적인 흐름들 때문에 오늘도 좀 매도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주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려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계속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조금 있으면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들까지도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원이라든가 SK가스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재 쪽에 있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는 게 그게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원자재 전체적으로 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원자재 쪽의 관련 종목군들은 유심히 좀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올해의 반도체 설비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설비 투자가 제일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3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쪽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나마 좀 가장 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원익 IPS예요.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디스플레이 쪽 전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 있어야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원익 IPS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를 본다든가 아니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테스라라든가 혹은 심테크도 최근 들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포인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SC도 추세적으로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들 종목군들이 3분기 때 실적이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 쪽에 있어서의 덕산 네우루스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 65,000원 정도 때, 그 자리 때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페노션 가격도, 운임 가격도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7,000원 정도 이탈된다라면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예요. 수소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가스 가격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해 주십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GS 건설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6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그런 평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세도 0.03%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30전가량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 포인트를 느낀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전일 대비 300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77,000원 선을 다시 한번 유지해주는 모습이고 오늘 0.4% 가까이 올라가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대로 빠지고 있죠.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하면서 현재 10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제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1%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000원 올랐고요. 40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카카오도 네이버 따라서 반등에 성공해주네요. 0.81%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하고 현재 가격은 123,5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LG화학 보합권, 삼성 SDI가 오늘 1.7%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73만 7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반대로 0.4%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 오늘도 상승 출발하네요. 27만 5,500원입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오늘 강하게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 0.34% 올라가고 있습니다. 3,163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셉니다. 0.48% 올라가면서 1,04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코스닥의 상승을 의약품 업종들이 끌어가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딱 3거래일만 사들이고 외국인들이 밀당을 하는 건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80억대 매도, 코스닥은 140억대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물량 좀 현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방을 지지해줄지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도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본주가 1%대 방금 상승했고 헬스케어가 0.5%, 제약은 0.13%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주사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강세를 보인 건데요. 오늘 셀트리온 홀딩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캔큐어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3사에 대한 합병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3사 주가가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도 그 흥풍 이어받고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HLB 모두 강세고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45만 4,100원, HLB가 6만 5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알테오젠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알테오젠과 HLB 필두로 지금 계속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3.4% 상승하면서 8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어제 호재가 발표가 됐죠. 8,500억 원을 투자해서 음극재 공장을 설립하겠다. 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0.5%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42만 8,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시장 장 초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래소는 좀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에 잠깐 갭상승했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약간 좀 불안합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은 조금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 다시 쭉 밀리면서 이게 또 다시 밀리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좀 조정 횡보가 아니고 이제 상승 횡보장인 것 같아요. 네, 상승을 하되 좀 강한 상승이 아닌 개별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좀 일정 테마들이 수급을 좀 가져가면서 지수를 위주로 올리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도 조금씩 오르는 그런 이제 횡보 상승장일 것 같은데 이 횡보 상승장이 아마 추석 이후까지도 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횡보 상승 후에 또 횡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횡보 상승이 나오는 이런 횡보장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대형주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개별주 위주로 수급이 계속해서 몰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와 개별주 이렇게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좀 그런 지수에 좀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작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좀 강한 좀 테마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계좌 수익률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는 걱정할 거 없이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 상승장이니까 뭐 조정이 오더라도 횡보 조정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횡보장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개별주 위주의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상황 마무리하고 종목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노뎁인데 이 이노뎁은 국내 최초의 VMS, 비디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는 그런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 AI 영상 보안 솔루션 개발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상장한 종목으로 이제 비교적 신규 상장주에 속하는데요. 이노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 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때문에 시장에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몇 개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제12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고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에 관한 향후 계획과 구체화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는 초연결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핵심 유망 분야에 약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노뎁의 주가 역시도 상한가를 가면서 응답을 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꾸준한 상승과 이 시장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면은 한동안은 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한가를 가버린 종목이고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잡아도 좀 리스크가 적고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는 자리인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노뎁은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24,400원 부근에 저항대를 맞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좀 갭을 뜨면서 뚫어준 모습이죠. 오늘 갭을 상승하면서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여기 24,000원을 확실히 돌파했다고 보여지지만 확실한 건 돌파 후에 지지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결정하는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꼭 24,000원을 지지해주지 못하더라도 21,800원 조정을 좀 받더라도 21,800원만 지켜준다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오늘 갭이 뜬 만큼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위아래로 좀 널뛰기를 하면서 조정을 주다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지금 갭 뜬 종목을 추가 상승분을 좀 따라가는 건 위험해 보이고요. 다만 그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인 24,000원 그리고 21,800원 부분을 주고 지지해 준다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뎁 상승할 때 추격 매수만 아니면 말씀드린 가격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호텔이랑 리조트 그리고 스파 사업이랑 같이 이제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부산의 파라다이스 부산,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곳은 이제 롯데리조트, 이렇게 세 군데가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제주의 파라다이스 제주에서 이 4개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제가 찾아본 바로 특별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만한 특별한 호재는 없고요. 이 파라다이스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좀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호텔과 리조트로 숙박업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 매출 역시도 굉장히 강한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대세 상승장에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과 이 전 세계가 점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면서 조만간 해소될 악재의 주가가 기대되는 업종인데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16,800원만 좀 잘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더라도 11,000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000원은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오기 힘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작년에 상승하지 못한 만큼 이 코로나19가 점차 해소될수록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16,800원만 좀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파라다이스가 후계 구도의 불안함이랑 이런저런 회사 자체가 좀 이런저런 악재랑 이슈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장기적인 보유보다는 한두 번에 좀 큰 시세를 줄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매수 시그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원익큐브인데요. 원익큐브도 굉장히 무섭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제 원익큐브를 회사를 좀 알아보자면 각종 화학 제품 및 원자재의 제조와 유통, 고급 디지털 인쇄기 유통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종목이 이런 이슈로 오르는 종목은 아니죠.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는 않고요. 바로 정치 테마주로 오르고 있는데 이 원익큐브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 테마주입니다. 원익큐브의 감사로 선임 예정인 이 김영대 변호사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걸쳐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인물로 평가되면서 관련주를 엮였다고 합니다. 최근 경선에서 이 홍준표 후보의 굉장한 맹추격이 있죠. 지지율 맹추격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굳건하게 변하지 않아서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로 이 보수들의 입장에서도 이 민주당과의 본선에서 제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 역시도 계속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410원에 있는 저항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갭이 뜬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4,410원을 어떻게 뚫어준 만큼 여기 4,410원만 이탈하지 않고 여기 부근을 지켜준다면 급등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이고 최근 또 홍준표 후보의 맹추격이 좀 경선에서 맹추격이 무서운 만큼 아무리 본선에서 더 유리한 후보라고 해도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패배할 확률 역시도 있습니다. 이 대선 테마주인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으니 바로바로 좀 이제 나는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진입을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발 악재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원익큐브는 3,68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재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 원익큐브는 대선 테마주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과의 본선을 고려해 볼 때 중도표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는 점, 그리고 이런저런 논란, 굉장히 논란이 많죠. 이런저런 논란에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관련주들을 좀 보면서 매수하기에 지지하는 자리들을 보면서 매수하기에는 충분한 호재로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선 패배의 이슈 확률이 역시 충분히 크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410원, 그 아래로는 3,680원을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과 전망, 그리고 이노뎁, 파라다이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원익큐브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매수 사인이었고요. 지금 개장한 지 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시간의 매매에서 어제 이 에이프로젠 제약의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는데 에이프로젠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이고요. 에이프로젠이라는 기업 IPO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이프로젠 자회사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프로젠은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유니콘 기업의 명단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이고 만약에 에이프로젠이 상장한다면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 지금 시장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10.34% 올라가면서 주가는 1,2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에이프로젠 제약도 좀 횡보를 했습니다. 8월 20일 1,015원부터 9월 16일까지 횡보를 했는데 어제 양봉 좀 띄웠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전환한 상태인데 오늘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일단 지금 주가는 9.9%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1,27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SK가스입니다. SK가스가 지금 장중에 주가가 어제도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국내 수소 사업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소 관련주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이 요즘 시장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수소 산업을 개발하자라고 협력에 나섰죠. 그중에서도 현대차그룹, SK그룹 포함되어 있고요. 뭐 포스코, 롯데, 한화, GS 등등 정말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수소 기업의 협의체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SK가스가 기존 LPG 사업과 더불어서 이 수소 사업까지 중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세웠고요. 이에 대한 상승감,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9.78% 올라가면서 17만 4천 원까지 주가 올랐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SK가스 말씀드린 것처럼 와, 정말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8월 20일 10만 9천 원 바닥처럼 보였지만 바닥처럼 보였고 지금은 18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한 달가량 동안 주가 거의 2배까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양봉 꾸준히 그려가면서 우상향 곡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18만 5천 원 오늘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승분 반납하고 17만 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동양 EMP입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최근 들어 이 시장에서 수소와 전기차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 EMP도 최근에 주가 급등 좀 계속 나온 종목이고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양 EMP, 지금보다는 미래 먹거리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국책 과제를 이 주간 기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발 중인 무선 충전 플랫폼이 정차 중에도 가능하고 주행 중에도 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수의 이종 차량들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초급속 충전과 함께 무선 충전이 된다. 전기차가 급속 충전에 무선 충전까지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사업을 좀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6,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동양 EMP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넘어서 이 장대 양봉 한번 그려가면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음봉을 그리면서 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곡선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 눈에 띌만 하고요. 16,800원부터 주가 27,400원까지 역시나 2배가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역시나 상승분 반납하면서 음봉 전환했고요. 25,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징주 좀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SK 가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도 정말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뭐 진입을 해도 좋을지 아니면 차트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금 큼지막한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받았다가 아무래도 대장주가 조금 바뀐 모습이에요. 일단 부산가스, 중앙에너지스가 상한가에 달성을 했고 일단 SK가스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금 꼼짝거리고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일단은 17만 2천 원 자리에서 지금 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 자리쯤에서 한번 지켜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16만 5천 원 지지 여부 좀 체크하시고 짧게 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소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관련주들 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성에너지나 뭐 극동유와 한국석유, 애지간한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항상 빠져나올 구멍은 좀 인지를 하시고 진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H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작년이 아닌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저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에너지의 날인 것 같아요. 일단 관련주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수소 관련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이제 추세가 꺼질 거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거의 다 이제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 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단기 고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 살짝 쉬어가면서 이제 눌림목을 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좀 놓치셔서 배가 아프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적당히 좀 눌림이 나오면 지금 자리에서는 5일선 딱 지지받으면 단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 16만 원 구간입니다.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적당히 조금 눌림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 다시 진입하시는 전략. 만약에 저 종목을 잡으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종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메커스 관련해서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아날로그 반도체 등 기술 영업을 좀 판매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있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 아마 시청자분님들께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관심 있게 종목들 좀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존 반도체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지금 산업군의 변화에서도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숄티지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존 반도체도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조금 부족한 형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AMD 그리고 자일링스 합병 승인 임박 소식에 대해서 일단은 총판 수혜가 좀 예측이 되면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전일 상한가를 완벽하게 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조금 약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역시나 조금은 약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구간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사실 이제 신고가를 오늘 아침에 좀 달성을 했습니다. 매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가 달성하면 일반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지금
매매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보유자분들만 한번 지켜보시고 매물 소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 양봉의 중간봉인 7,400원 구간 좀 지지 여부 7,3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까지 한번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돼요.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의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준비하시고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나는 좀 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추구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7,900원 정도 제일 좋은 거는 어제 전일 종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IG 넥스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관련주 아시겠지만 방산 관련주입니다. 일단 흐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북한 관련된 이슈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틈틈이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던 건 군위성, 통신체계 공급 수혜 관련된 부분도 있고 AI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방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AI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파생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AI 관련해서 관련주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AI나 로봇 관련해서도 잘 지켜보시면 반드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으나 북한 관련된 이슈에서 좀 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섹터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 지지, 지금 21선 자리에서 조금 꿈쩍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21선 지지 라인 좀 체크해 주시고 정고점이 53,800원 구간입니다. 저 구간 돌파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매수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 돌파 자리 한번 지켜보고 매물 소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좀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바닥권이긴 하지만 일단은 차트상 거의 바닥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 대형주 끌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8만원, 9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때는 기준 라인 61선, 최하단 121선까지만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에 좀 많이 움직임이 발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그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면 손실 볼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상장 폐지 심사대 오르면서 거래가 중단됐다가 어제 이제 거래 재개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상장 유지 결정을 했죠. 일단은 큰 기대감보다는 영업이익 등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점상한가를 바로 달성을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해운 관련주들 지켜보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해운 관련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너무 큰 영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매도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장 유지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호재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관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 한번 살펴보자면 다시 좀 상승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탄력 둔화되면서 매도 전환,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강하게 순매수 강력하게 해주면서 시장을 지지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까지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지금 하방 압력 강하게 받는 상태고요.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시장 탄력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이니까요. 회복이 가능할지 한번 짚어주시고 또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은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자의 이제 미증시의 이제 상방 흐름이 금일 지수의 이제 상승 출발 좀 예고를 한 건데, 일단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이 되게 강합니다. 유가는 제가 볼 때는 배럴당 $80 수준 이상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좀 체킹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수의 이 저점 포인트는 코스닥 기준으로는 1030포인트 선,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웬만한 하방 경직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한 세 종목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세 번째는 삼부토건 순으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SD 바이오 센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이제 매출이 약 22배 가량 성장을 했던 1조 7천억 가량을 달성을 했고, 지난 7월에 상장을 했죠. 공모가는 당시에 이제 52,000원 선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상장 전 공모가 희망 범위를 회사 측에서는 약 66,000원 선에서 85,000원까지를 좀 제시를 했다가, 이 거품 논란이 이면서 정정 요구를 받고 6월 8일 날에 정정 신고를 했죠.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매출 규모와 성장률이 가장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해 진단 분야에서도 특히 면역화학 진단, 그리고 분자 진단, 현장 진단, 그리고 자가 혈당 측정 분야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외에도 일전에 이제 메르스라든가 에볼라,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진단 시약을 최초로 개발한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신속 진단 키트 수요 증가로 해서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큰 수혜를 좀 입었었고요. 2분기 일시적인 코로나19 진정세가 확인되긴 했지만 3분기에는 델타와 람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이 실적적인 요인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시장인 유럽 시장의 이 전문가용 코로나19 검사 입찰 시장이 좀 재개되고 국제 기구를 통한 입찰 시장도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의 매출 감소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현장 분자 진단 장비 M10의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계획은 7,000대 정도인데 이게 판매가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장비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같은 이런 소모품 매출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주가는 이제 69,000원 선의 최고점을 터칭한 이후에 지속적인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겠죠. 신속 진단 키트의 매출 둔화나 오버행 리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 하방 요인이고요. 공식적인 이제 과거 실적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증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기간 쪽의 어떤 수급 개선 요인도 될 것으로 봅니다. 회사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최근에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도 발표를 했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주가 흐름 때는 아직까지는 바로 크게 상승한다 이것보다도 현재 52,000원 선의 이 공모가 구간을 회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보고요. 회복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69,000원 선의 고점 구간을 터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짧게 말해서 수소 연료 탱크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국의 주요국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저감 정책에 중심을 둔 정책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죠. 탄소 저감 정책의 일환인 수소 경제도 우리나라 하고 있는 수소 경제 이런 활성화 부분도 단순히 수소 연료 전지차, 발전용 연료 전지보다는 수소 생산 자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가 아닌 블루 수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존의 수소, 수소 용량 개발, 수소 운송 용량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안이 효성 첨단 소재라는 거죠. 수소 생산 및 저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압력 용기인데
이 압력 용기 부분에서 국내 탑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고요. 두 번째는 코오롱 인더, 세 번째는 상하 프로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저평가 받고 있다는 생각하지만 특히나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와 코오롱 인더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제 슈퍼 섬유입니다. 즉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탄소 섬유라 하면은 이런 겁니다. 강철에 비해서 무게는 4분의 1 수준, 근데 강도는 10배 이상 뛰어나서 경량화를 통한 어떤 효율성 향상이 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용 쪽으로 특히나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어떤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효성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이 국산화 비중, 부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은요, 현재 4,000톤 수준인데 내년 7월까지 해서 6,500톤으로 이 증설을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현재 CNG 연료 탱크와 전선 신지향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과 등과 같은 어떤 고압 용기에 사용되는 고강도 탄소 섬유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수주 물량도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섬유의 사업 부문은 현재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하는데, 수소차량 이 수소 저장 용기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제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소차 관련해서는 아이오닉 5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들어가기에 좀 무섭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완판 행진 그리고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주가의 방향성은 지속 상방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원 수준인데 85에서 90만 원 선까지 추가적인 슈팅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삼부 토건입니다. 상반기 건설사 수주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 이 부분에 좀 고려해서 토건 관련된 어떤 사업도 건설주도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가 처음으로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발주가 증가를 하면서 공공부문의 토목과 그리고 비주택 건축 실적이 증가를 한 데다가 추가적으로 민간 건축 수주가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신규 택지를 좀 개발을 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택지 매입을 통한 주택 수주를 좀 늘렸고요. 분양시장 호황 등의 민간 건설사 신규 사업 확대가 좀 뒷받침된 것으로 좀 풀이됩니다. 삼부토건 역시 이런 업황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 상반기 대비 순이익이 97억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경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라든가 아니면 거제시 전통한옥 관광호텔 그리고 서귀포시 신축공사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신축공사가 착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매출에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2대 건설사 헝다의 파산 위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중요한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헝다 같은 경우는 현재 빚만 35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선분양자만 150만 명, 계약금 회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조금 위태위태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헝다 파산 이후에는 당연히 국내에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삼부토건은 현재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일감 수주하는데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으면은 수월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부토건은 현재 중국 진출 위해 현지법인도 설립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헝다의 어떤 반사 이익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는 이 정치 테마주적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멘텀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는 삼부토건의 기준으로는 횡보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2,800원, 2,700원 횡보세를 좀 보이다가 3,000원 선을 재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오늘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좀 힘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마 내일까지도 이런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회복을 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